네, 반도체부터 휴머노이드까지 중국의 큰 장이 열릴 수 있을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중국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오늘은 이철 박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도체, 휴머노이드 이런 얘기 나눠야 되는데 그 전에 좀 간밤에 보도가 하나 있어서 내용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 베이징 방문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에 미 정부에서 네.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협의하기 위한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주된 내용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사실 말씀하신 그 보도 내용은 표현을 아주 완곡하게 해서 그렇지 별로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가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좀 어떤 합의가 유지되고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떤 얘기가 나왔길래 그렇게 해석을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속됐던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네. 사실 1년간 유예하는 봉합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만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작년에 내가 받아내지 못한 네. 그 성과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작년에 대응했던 히토류 반격 조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뾰족한 대항 수단이 현재 미국으로서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가 별로 없고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니 좋게 포장해서 네. 1년간 더 유예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좋아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실제로 관세 공급망 리스크가 낮아지는 신호라기보다는 좀 단순한 시간 벌기다라고 해석을 하는 쪽이 맞을까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이 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네. 좋은 소식인 거에는 틀림이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휴전 조치 1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간밤에 나와서 한번 이 부분 짚어봤고요. 이제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 칩 확보라는 불확실 속에서도 중국 반도체주에 좀 큰 장이 열릴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칩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네. 사실 엔비디아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허가를 얻어서 중국에 팔겠다는 칩은 사실 블랙웰 같이 최첨단 칩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개인들을 위주로 하는 일반적인 서비스에만 엔비디아 칩을 수입할지를 허락할 듯하다는 것이고 네. 중국이 자체 개발해서 대규모로 사용할 이제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는 국산을 쓰겠다는 게 정책적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AI 붐이 굉장히 크게 일고 있는 이상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크게 낙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범용과 국가 전략망을 좀 나눠서 대응하다 보니까 중국 로컬 반도체 기업 중심의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봐도 될까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알리바바의 림브레인이 벤치마크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네네. 상하이에만 로봇 기업이 45,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로봇용 AI 모델에서도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로봇을 이야기하기 전에 로봇에 들어가는 AI 기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네. AI 기술은 현재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러나 중국이 바로 턱 밑까지 쫓아 있는 상태인 데다가 중국은 지금 물량 공세예요. 인해 전수를 하듯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어서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그리고 로봇이 만들어질 때는 이게 하드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중국의 가성비, 이게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사람마다 평가가 틀리지만 하드웨어의 경우 중국산이 미국산에 비해서 거의 10배 싸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중국에서 로봇에 참여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실 그 중국 전문가 임선영 씨가 말씀하신 건데요. 네. 한국의 동네마다 있는 치킨집이 한 4만 1,000개 정도인데 아, 상하이시 하나에 있는 로봇 관련 기업만 4만 5천 개가 된다. 저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진짜 수치가 대단하네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물량 공세랄까 인해 전술 네. 이게 나오다 보니 이제 정말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차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그런 그 좋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가성비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뭐 하드웨어적인 약점까지 개선되면 글로벌 시장 확장 속도 더 빨라질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금년에 15차 기획이 시작을 하거든요. 네. 3월 4일에 이제 그 전인대에서 네네. 이번 15차 기획이 통과가 될 텐데 그러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들이 마구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 부밍이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15차 기획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좀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춘절이 지나면 3월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15차 기획이 시작이 되죠. 네. 뭐 시장 자금이 좀 어떤 산업군에 집중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네. 대체로 보면 한 8개 산업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 네.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그리고 BCI라고 해서 그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이어서 인터페이스하는 거, 네. 그다음 우주 산업을 민간 산업으로 육성하는 거, 그리고 6G 이건 저위도 그 위성 통신을 포함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핵융합을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여태까지 많이 추진되어 오던 친환경 이렇게 해서 대체로 9개 분야쯤 될까요? 이 분야에 대해서 크게 메가 프로젝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뭐 결국 미래 산업을 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주도 섹터가 갈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미래 산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 중국에서는 미래 산업이라는 단어가 일반 명사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이라는 말을 특별한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신흥 산업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 첨단 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미래 산업은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그런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15차 기획의 산업이라고 하면 두 가지,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 이 두 가지가 각각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좀 이해가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중국도 춘절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9일로 역대 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거를 뭐 단순히 노는 날이 길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중국 소비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불리는 약한 수요를 좀 뚫어낼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춘절에서 돈을 조금 더 쓴다고 해도 네. 노는 날이 좀 늘어서 하루 이틀 더 쓴다는 의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네. 내수 시장의 그 어떤 기폭제가 될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계속되어 왔던 부동산 이슈가 지금 최악의 상황은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좀 있고요. 벗어났다 이렇게 네네. 보는군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15차 기획, 네.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면 언제나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모두 희망찬 그런 출발을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는 좀 반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마디로 연휴 효과가 크게 있을 거라기보다는 뭐 부동산 안정도 좀 중요하고 분위기상으로도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봐야겠다는 얘기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도 이제 중국 여행객들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본 대신에 한국을 택하는 유커라고 하죠. 좀 네. 급증할 거라고 좀 전망을 하더라고요. 네. 뭐 면세점 화장품 같은 기본적인 수혜주 외에도 좀 어떤 한국 섹터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문화산업 쪽이 좀 희망이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K컬처가 주목을 많이 받아서 그럴까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중국의 요커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화장품을 산다든가 이런 쇼핑 위주가 많았지만 네. 이제는 서비스를 좀 누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좀 맞춤형으로 우리도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면 네.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는 단순 면세 쇼핑이라기보다 문화 콘텐츠 소비 확대가 좀 핵심이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네네. 주요 연예 기획사 앞에 가보시면 네. 그 젊은 중국 여성들이 쫙 이렇게 모여서 네. 본인들이 좋아하는 스타가 지나가지 않나 기다리는 모습도 보실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모습을 상품화해도 아. 충분히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 K 콘텐츠가 뭐 중국 내에서의 오프라인 소비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 춘절 얘기를 또 했는데 그 이후에는 3월 양회가 바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기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가 되는데 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춘절 소비 데이터보다는 양회에서 나올 추가 부양책에 더 집중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좀 보시기에 이번 양회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15차 기획은 과거의 5개년 계획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일 겁니다. 아, 네. 우선 첫째는 지난번에 그 정부와 당 간의 그 업무 조정에 의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 일체 비공개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계획이 공개되는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적을 것 같고요. 아, 네. 따라서 정책 모호성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이 5개년 계획에서 과학기술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등장될 것은 틀림이 없고 그리고 이 과학기술의 목표는 14차까지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15차의 목표는 선진국을 추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른 나라의 그 과학기술 발전을 보고 개선하는 네. 그런 계획이었다면 이번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4차와 15차에서가 완전히 좀 다른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렇다면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 같은 거 있을까요? 사실 지금 그 중국의 이번 과학기술 전략이라는 게 네. 엄청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분야에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어떤 분야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핵융합 같은 것도 네네. 저희는 실험실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것을 정말로 그 현실 세계에서 핵융합을 하겠다는 계획은 사실 좀 중장기 계획에 불과하거든요. 6G 같은 것도 대규모로 그 저위도 위성을 올려야 되는데 네. 우리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중국은 지금 위성을 지금 잔뜩 쏘아 올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과거와 같이 우리가 중국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볼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겠구나라는 네. 그런 경각심 속에서 빨리 각각의 개인 기업이 처해 있는 산업에서 그 영향을 분석하고 팔로우업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좀 상당히 우리랑은 좀 스케일적으로도 그렇고 좀 한 단계 앞서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걸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돼버렸군요. 네. 자, 이제 상반기 중국 경제와 뭐 증시 흐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좀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거의 확실하게 네. 우상향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리더십의 그 변화도 감지되고 있고 네. 대규모의 그 국가 프로젝트가 추진이 될 거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에 거의 올인하는 형태가 될 텐데 네. 이게 또 상당히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의 증시도 뜨겁고요.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으로 못 가고 있던 자금들도 몰릴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말씀드린 대로 좀 속된 표현이지만 나라 전체가 으쌰으쌰하는 예 그래서 모두 다 같이 희망찬 해보자 이제 이런 것이 되기 쉬워서 이런 낙관적 전 환경 내에서는 증시도 많이 올라가고 네. 그렇게 뜨겁게 그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약간 정책 기대감 같은 게 실제 기업 실적으로 좀 연결되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일부 기업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과가 나온다는 게 네. 중국적 상황에서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가 확정되는 것 자체가 성과가 어느 정도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정도만 돼도 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대외 관계에서 완화 흐름이 이어진다면 뭐 외국인 자금 유입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외국인 자금 유입을 중국도 더 확대하려 하고 있고 네. 또 해외 자금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중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중국 춘절 연휴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 이철 박사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